대출 문턱 962점 돌파, 한계건설사 3배 폭증, 시금치 108% 폭등.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시지표의 화려한 착시 뒤에 숨겨진 차가운 데이터의 진실을 통해 가게의 경영권을 쥐고 계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고자 사실과 수치만을 정밀하게 해부해드리는 경제데이터 관찰자 더 매크로입니다. 2026년 8월 10일 오늘의 경제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고용 쇼크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국내 자본시장 전반에 상방 압력을 넣고 있으나 내수 실물과 건설 생태계는 심각한 자금난 속에 얼어붙고 있습니다. 실물 경기 상황 및 성장성 영역의 기상도는 구름 조금, 온도는 20도입니다. 미국의 7월 비농업 일자가 23,000명 감소하는 쇼크가 터지며 긴축 완화 기대감이 코스닥의 32% 랠리를 이끌고 한국개발연구원이 반도체 중심의 경기 개선을 진단하며 주요 투자은행들이 한국 올해 성장률 전망을 3.2%까지 상향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지표 이면에는 지난 5년간 이자조차 못 갚는 건설 한계기업 비중이 11.3%로 3배 폭증하고 한전의 실적 우려가 가중되는 극단적 모순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조업 고용이 14개월 연속 줄어드는 고용 없는 성장의 칼날이 비수도권 실물을 고사시키는 가운데 우리 가게의 지출 전선은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해부해 보겠습니다. 대형마트 소매 지출이 역사상 최대폭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수입산 장비에만 쏠리며 부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출 추이 영역의 기상도는 흐림, 온도는 13도입니다. 홈플러스 매장 영업 중단 등 내수 침체 여파로 2분기 대형마트 판매 지수가 9.4% 급감해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고 고유가 지속해 주유소 판매 역시 6.3% 동반 하락했으나 백화점 외국인 매출이 120% 폭증하는 극단적 이중화 속에서 기업 설비 투자가 23.6% 늘어난 배경을 뜯어보면 수입 자본재 비중이 38%로 사상 최대를 경신해 낙수 효과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대출 예산 집행률이 3.1%에 그친 채 부동산 세제 부담에 따른 전세 공급 차단이 서민 가게를 압박하는 가운데 우리의 고용과 장바구니 사정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다음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청년들의 첫 경력 기회를 빠르게 대체해 고용 문턱을 높이는 한편 살인적 폭염이 서민 장바구니에 살벌한 인플레이션 폭탄을 투하하고 있습니다. 고용과 물가 영역의 기상도는 눈, 온도는 9도입니다. 보고서 작성 등 저연차 인력이 쌓아 올려야 할 기초 경력을 인공지능이 약탈하는 빙하기 속에서 가축 90만 마리가 폭염으로 폐사하며 시금치 소매 가격이 한 달 만에 152.3% 폭등했습니다. 특히 대량 계약 재배가 불가능한 영세 전통시장의 시금치 가격은 108% 폭등해 대형마트보다 재래시장이 더 비싸지는 가격 역전 현상마저 발생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 700원 결정해 자영업 지불 능력을 상실한 자영업자들이 무급가족 종사자 비중을 48%까지 늘리며 간판가리로 버티는 가운데 자본시장의 뭉칫돈은 어떤 안전판을 찾아 대피 중일까요? 다음 장에서 짚어봅니다. 코스피 시장이 한 달 만에 22% 대폭락하는 패닉을 겪자 개인 자금이 증시를 떠나 사상 최대 속도의 안전자산 대피령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영역의 기상도는 구름 조금, 온도는 22도입니다. 지수 변동성에 실망한 자금이 일주일 만에 6조 5천억 원이나 정기예금으로 유입되며 5대 은행 정기예금 잔액이 역사상 최초로 990조 원을 돌파했고 7월 한 달 미국 주식에만 46억 달러의 개미 자금이 유입되며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주주 환원에 적극적이었던 마이크론은 7% 반등한 반면 주주 재고에 침묵했던 SK하이닉스는 17% 대폭락하는 잔혹한 디커플링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코스닥 상패 위기 동전주가 48곳으로 폭증하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거래 대금이 15분의 1토막 나는 등 시장 체력이 소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시장의 연쇄 신뢰 이탈 속에서 가계부채와 대출금리를 제어하는 금융시장의 빚장 상태는 어떨까요? 다섯 번째 장에서 이어집니다. 가계대출 빚장 조이기 여파로 은행 신용통과자의 커트라인이 치솟으며 서민들과 한계 자영업자들의 자금 경색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 상황 및 통화정책 영역의 기상도는 B, 온도는 11도입니다. 정부의 대출 총량 압박으로 시중은행들이 대면과 비대면 대출 통로를 완전히 틀어막자 마이너스 통장 개설자의 평균 신용점수가 역사상 가장 높은 962.6점까지 폭등하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1금융권에서 밀려난 초고 신용자들마저 저축은행 소액 신용대출로 몰려 관련 잔액이 1조 4,466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방인구 감소와 내수 침체 여파로 5대 지방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33%까지 폭증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은행들이 가상금리 꼼수로 주담대 이자율 격차를 1.86%포인트까지 벌린 왜곡 속에서 요동치는 외환 유동성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섯 번째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외환 유동성과 글로벌 환율 영역의 기상도는 흐림, 온도는 14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중동 갈등과 외국인 수급에 밀려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올해 원달러 환율의 월평균 변동폭이 47원으로 집계되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최대 수준의 변동성 발작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미국 주식 예탁증서 발행 대기 수급과 2월 달러 매도 물량이 유입되며 환율은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1,409.5원으로 급락 마감하며 일시적 안도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중 통상 마찰 속에 글로벌 자금의 불안이 가시지 않자 세계 중앙은행들은 2분기에만 역대 최대 수준인 289톤의 금을 쓸어 담으며 탈달러 자산 다변화에 나섰고 한국은행 역시 13년 만에 금 보유량 추가 적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요동치는 글로벌 긴축자금 이면에서 대외 경기를 지탱하는 해외 빅테크의 속사정은 어떨까요? 7번째 장에서 이어집니다. 해외 경기 및 대외 환경 영역의 기상도는 흐림, 온도는 12도입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7월 비농업 일자리가 당초 예상을 엎어버리고 2만 3천 명 감소를 기록하며 전 세계 자본시장에 경기 둔화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글로벌 증시 랠리를 이끌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5대 빅테크가 재무제표 박주석에 숨겨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임대계약 미개시 약정 부채가 무려 1조 900억 달러, 우리 돈 1,556조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폭로되며 월가 채권 시장의 소화불량 리스크가 터져나온 점입니다. 실물 지출 역시 신차 구매의 절반 이상을 소득 상위 20% 부유층이 독식하고 있으며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가 분기 매출 91% 폭증을 기록한 일라이릴리 등 고부가 혁신 의약품을 제외한 범용 내수 소비는 가파르게 냉각 중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부채 과부하 속에 세계적인 큰손들과 기축통화국 연준의 질서는 어떤 갈등을 빚고 있을까요? 8번째 장에서 이어집니다. 대외 국제금융과 글로벌 통화정책 영역의 기상도는 흐림, 온도는 12도입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무려 14분기 연속으로 주식을 팔아치우던 철수 행진을 마침내 멈추고 3년 만에 알파벳을 비롯한 대형 우량주에 200억 달러 상당의 순매수를 단행하며 보유 현금을 4년 만에 처음으로 축소시켰습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인하 압박을 위해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을 재추진하는 등 기축통화국 통화당국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적 독립성 훼손 공세가 시장의 금융불안 뇌관을 깊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의 여파로 미국의 레버리지 헤지펀드들이 한 달 만에 67% 폭락하는 등 자산 거품의 붕괴 조짐이 선명해지자 개인 투자자들은 개인 누적 순매수 1조 원을 돌파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등 안전한 배당 현금 흐름으로 자금을 빠르게 피신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영역인 글로벌 해운 공급망과 차세대 기술 패권의 격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9번째 영역인 물류, 에너지, 원자재와 차세대 기술 변화입니다. 기상도는 구름 조금, 온도는 26도입니다. 중동발 에너지 수송 대란 우려를 키우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이란과 오만이 선박의 평화 통항권을 전격 보장하는 최종 대타협 서명 합의 단계에 진입하며 최악의 국제 유가 폭발 위험은 한숨을 돌린 상황입니다. 그러나 미시기술 전선의 예속화 위험은 매우 참혹합니다. 국내 중견 완성차들이 내수 부진 타개를 위해 중국 플랫폼 라이선스를 대거 도입하면서 르노코리아가 중국 지리그룹에 차량 부품 및 개발비 등 명목으로 무려 9,527억 원의 수입 비용을 송금하는 등 중국의 관세 장벽 우회 수출 기지로 기술 예속화될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소니와 TSMC가 구마모토에 9조 원을 공동 투자해 차세대 피지컬 AI 이미지 센서 독점 패권 동맹에 돌입한 가운데 CXMT 등 중국 메모리 기업들의 단가 인상 압박이 가계 노트북 가격 폭등으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비용 압박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분석된 모든 데이터의 참담함을 마주하고 여러분의 지갑을 지킬 마지막 최종 결론 시사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최종 결론과 시청자 여러분의 직접적인 지갑 대책입니다. 미국의 고용 쇼크발 금리 완화 기대감이 글로벌 자본시장에 반등의 환상을 심어주고 있지만 우리의 실물 바닥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전면 차단으로 인해 마이너스 통장 통과점수가 962점으로 폭등하고 자영업 부실 연체가 속출하는 심각한 신용경색을 겪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 속에 안전자산 대피령이 떨어지며 정기예금이 990조 원을 돌파한 사상 최대의 영머니 무브는 돈의 핏줄이 내수에서 차단되고 있음을 그대로 증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수 반등에 취한 무모한 신용 레버리지 투자는 즉시 전면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제2금융권에 쏠린 예치자금은 반드시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 선 이하로 철저히 쪼개어 분산 안전 조치하시고 생활물가의 전방위 비용 폭등에 대응해 변동금리 부채를 우선 생각하는 고정비 지출 다이어트를 최우선으로 가동하셔야 합니다. 데이터의 인과관계로 시장의 진실을 투명하게 읽어드리는 더 매크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